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5절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지문이 기니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란 건 뭐냐 해서 이 공동주택단지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세요. 그래서 일단 1번에 그러면 누가 여기 문을 두드릴까 해서 조정 대상 및 설치다. 그래서 일단은 1번에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동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협회 또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부터 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 그 입주자부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그 5가지 대상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금 시군구에 설치를 두는 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이제 그러면 여기 조정 신청 대상 바꾸면 구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구성 등에 관련된 몇 가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저희가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성 등에 가보면 여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몇 명 저희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구성합니다.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회는 다음에 언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보면 미음까지 중에서 지문은 이제 그 중에 일단은 보면 지문이 니음번하고 리을. 그래서 여기 10명 이내 위원 중에서 이제 보시면 니은과 저희가 리을 관련한 요 지문을 조금 더 주의하죠. 나머지 한번 읽어는 보시는데 그 중에서 일단 기역 공무원 이 니은 등등등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저희가 조교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여기는 보면 저희가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디귿 리을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했다면 해서 여기는 보면 주택관리사로서 여기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도 뭐 하더라? 저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니은번의 조교수 이상,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 관련해서 저희가 5년 이상의 경력해서 지문 하나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서 그럼 여기 요 구성 위원장은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방금 봤던 이 10명 이내 위원 중에서 누가 국토교토 여기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이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이 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2번. 자, 임기 및 운영에 이제 보시면 묶어서 이제 거기 봤을 때 여기는 뭐 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 여기 이제 구성되는 같이 묶어서 임기. 그럼 임기는 보면 임기는 이제 보시면
3년 끝입니다. 그러니까 3년 끝이란 건 3년으로 되지 3년 다음에 연임이나 중임에 관한 규정은 없고요. 위원회 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임기는 몇 년?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끝이고요. 여기 3년의 임기 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고 여기 그러면 요 3년의 임기 규정은 누구는 관계없다는 거. 이 3년의 임기 규정에는 공무원은 관계없다는 거에서 공무원은 일단은 이 공동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그 나와 있는 기역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서 위촉 또는 임명은 되지만 이 3년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 3년의 임기 규정에는 이 3년의 임기 규정은 누구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은 3년의 임기 규정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2번. 2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2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어버릴까요?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그럼 여기 구성. 자, 그러면 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은 이거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이 분쟁 조정을 어떻게 구성할까는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밖에 세부적인 부분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사항은 해서 그러면 구성은 대통령령이지만 저희가 회의 운영, 회의 운영과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 그래서 그 밖에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거는 저희가 무엇으로 정할까 그래서 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거는 해당 시군구에 저희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쉽게 구성을 잘 나머지 회의에 관련해서 운영을 포함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포함해서 이제 보시면 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확인했지만 구성은 뭘로 정합니까? 대통령령. 그 다음에 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요거는 저희가 조례로. 만약에 요 위치가 서로 바뀌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성은 조례로 정하고 회의 운영 그 밖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그래서 구성은 대통령령, 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해서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심의조정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구성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항을 심의 조정할까? 그래서 심의조정서 이제 보시면 양가로 1번부터 7번인데요. 여기서는 그러면 좀 따로 떼서 심의조정사항. 그러면 저희가 조정사항이다. 총 몇 가지를 심의 조정하게 돼 있냐면 지문은 제가 총 해서 7가지입니다. 7가지 사항을 심의 조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 1번,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4번. 4번은 자, 4번이 그 심의조정 7가지니 7번은 그 밖에니까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다. 그 중에 1번부터 저희가 6번까지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4번, 5번 이 7가지 중에 심의조정 여러분이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에서 4, 5, 6에서 총 여러분 3가지는 조금 주의하자. 그래서 4번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 무슨 부분만 여기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관한 겁니다. 전유 부분은 관계없죠. 전유 부분에 관해서 심의조정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크게 보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인데 4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이 여기는 무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5번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번은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중에서 그 중에 지문 4번, 5번, 6번 좀 주의해서 심의조정사항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쟁조정의 조정결과 효력이란 것은 방금 조정신청 대상자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택 입주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은 여기는 이거지요.
당사자 방금 조정 신청했던 입주자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이의 어느 하나 해당한 자들이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조정위원회 이 분쟁 조정안을 수락했다. 그러면 수락했다는 건 이꼬로 보면 여기는 조정조소화입니다. 그래서 조정안을 수락했다면 이때는 저희가 조정조소와 동일한 수락 이꼬로 조정조소와 동일한 조정조소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해서 04번에 이제 분쟁 조정인의 조정 결과 어떤 법적 효력까지 하나 마무리 짓고요. 5번에 공동택 관리 분쟁의 상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감독이다. 그래서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지문에서는 저희가 한 장을 여기 공동택 관리에 관한 감독 여기 한번 잠깐 보죠. 그래서 여기서 볼 건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 중에서 지문 하나 볼 건데요. 그 지문을 보면 양가로 3번 저희가 5번에 양가로 3번에 공동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관한 규정 중에서 이 규정 중에서 몇 번을 잠깐 볼 거냐면 양가로 3번의 그 관리에 관한 감독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저희가 동그라미 2번을 잠깐 볼 겁니다. 그 규정 중에 동그라미 2번에 감사 요청에 관련된 2번 지문을 저희가 감사 요청과 관련된 이 동그라미 2번 지문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먼저 2번을 먼저 봅니다. 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1항 니은, 디귿 또는 미음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일단은 그러면 1항에 나와 있는 니은, 디귿 또는 미음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먼저 보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1항에 있는 저희가 기역, 니은, 저희가 니은, 디귿, 미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니은 이 법이란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 다음에 디귿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음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그래서 여기 이제 미련 감사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에 1항에 니은과 디귿과 비읍이죠. 그 니은, 디귿, 비읍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비읍. 니은, 디귿, 미음이네요. 니은, 디귿, 미음.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해서 이 세 가지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면 뭐 할 수 있다? 감사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감사 요청을 하려면 해서 보시면 지문 2번에 첫 번째 끝부분에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얼마 10분의 3. 그럼 이때 감사 요청하려면 이때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얼마입니까? 사용자의 저희가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얼마?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조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지문 감독 규정 2번 나와 있는 감사 요청은 니은, 디귿, 미음에 해당한다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얼마 10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다라면 그와 같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문 하나 정리해 두시고요. 자, 3번 가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2항에 따른 감사 요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 입 또는 사용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4번 가보죠. 그러면 여기는 감사 요청이 있어야만 감사를 지방자치 들어올 수 있냐? 아닙니다. 4번에 또 뭐라고 규정을 저희가 두고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사 요청은 방금 봤던 이와 같은 동의권자들의 동의가 있어도 감사를 들어갈 수 있지만 4번에 따른 그와 같은 감사 요청이 없다. 그와 같은 어떤 일을 목적하려면 감사를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잠깐 봐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도 요것도 차후 임대 그 관련 법령에 따른 내용을 묶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 주거론 잠깐 볼까요? 공동주택 주거론 또는 공동주택 주거이론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주거이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하고 있는 요건 주거이론이다. 여기는 법으로 딱 정한 내용이 아니고 이론상 정립이 된 이 부분에서 출제하겠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주거이론은 여기는 법에 정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인 내용이면 이러이러한 부분의 수치나 지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이론상 정립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규정을 통상적인 사고 범주에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번 이상 기출이 됐었던 지문이 뭐가 있었냐면 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다면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1번 합의가 우선이다. 아니면 2번 합의는 아니다. 나는 뭘로 가겠다? 소송을 가겠다 했을 때 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우선 1번 합의를 통해 이 분쟁 발생했던 이 합의를 통해서 그 분쟁 발생했던 민원 또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할 거냐. 그래서 시험은 2번 다 물었던 부분이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죠. 일단 그래서 소송은 여기는 차선책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먼저요? 일단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되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차선책이 되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시험은 분쟁이 발생했다라면 일정한 자들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바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우선 또는 원칙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시험을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전부 일부만 수록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내용만 간단히 보시고요. 여기 이제 보면 한번 쭉 관련된 질문 읽어보시고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를 정리할 건데요. 저희가 3번에 가면 공동주거와 정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보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정보 네트워크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걸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가 정보 네트워크는 저희가 여기서 관련한 거 보면 여기 저희가 인증제도 저희가 인증제도를 정리할 건데 2가지 인증제도를 저희가 체크합니다. 그래서 인증제도 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저희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두 번째는 저희가 이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제도다. 그래서 2가지 제도를 정리할 건데요. 지문 1번에 가보면 1번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다. 그래서 일단은 취지는 의미는 없어요. 가볍게 읽어만 볼 거고 저희가 대상과 등급만 좀 봐주실게요. 자, 그러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는 뭐냐.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 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4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한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다는 취지만 잠깐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인증 대상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그리고 업무시설이면 해서 이제 공동주택에는 보시면 저희가 20세대 이상 그리고 업무시설은 3,300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 대상 세대 수가 저희가 20세대 이상이고요. 업무시설은 저희가 3,3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서 이 초고속 정보통 건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업무시설이 신청했다면 등급은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네 가지로 해서 가장 등급이 높은 게 뭐예요? 저희가 특등급, 그 다음에 1등급, 그 다음 2등급, 그리고 3등급에서 가장 좋은 특 1, 2, 3이다 해서 총 4가지 등급 중에 하나의 등급을 실사를 통해서 해당 공동대는 업무시설에 인증을 해줍니다.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인증 대상의 공동택 업무시설 관련 요 규정 20과 3,300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제도 하기는 요거는 취지는 세대 내에서 이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제도라는 것은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될 때, 즉 이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제어를 통해 세대 내는 각종의 설비나 조명 등을 세대 밖에서도 이게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시스템은 전국 어디를 가도 다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제어할 수 있나요?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차단할 수 있나요? 난방설비를 차단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인터넷 시스템만 접속이 되는 경우라면 전국 어디서든 간에 뭐요? 세대 내 조명을 포함한 각종 시설 장치 등을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이게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제도인데, 자 그러면 이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제도 관련해서 보시면 지문의 1번 인증 대상은 여기는 세대 수가 아니고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1등급 이상의 공동택에서 추가로 취득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 이 공동택에서 이 등급 특 1, 2, 3등급 중에서 최소 공동택이 이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을 신청하려면 최소 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신청해서 얻은 등급이 최소 몇 등급 이상? 저희가 1등급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이거를 추가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이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을 신청하려면 최소 이 등급 중에서 몇 등급 이상이 1등급 이상의 공동택에서 추가로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지문 하나 좀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제가 공동주거 자산관리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지문. 자, 공동주거 자산관리는 제가 세 가지 공동주거 자산관리 규정이 있어요. 세 가지 측면을 두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1번에 시설관리, 2번에 부동산 자산관리, 3번 입주자 관리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3번 입주자 관리다 그래서 총 세 가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거자산 관리하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시설 관리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부동산 자산 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입주자 관리입니다. 부분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이 부분 중에 보시면 지금 제가 정리하는 것 기출이 됐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후에 저희가 여기 이제 관련한 문제풀이를 들어가서 기출 지문 몇 개만 정리하시면 돼. 몇 가지만 정리하는데 이런 분쟁 발생과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제가 굳이 이런 부분은 정리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사고 범죄는 어떻게 분쟁이 발생했다네요. 그런데 해결은 어떤 방법이 우선일까요? 그럼 대부분의 예외적인 경우는 내 사전에는 소송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의를 먼저 하고요. 안 되면 차선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저희가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 네트워크 관련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공동 주거자산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 이러한 수치나 등급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여기도 이론상 정립이 된 부분 중에 기출은 여기 10세대인이라고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들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보 네트워크 관리 인증 제도와 이 공동주거 자산 관리는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출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시설 관리, 부동산 자산 관리, 입주자 관리와 관련된 그 이 세 가지 관련된 이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말하냐 해서 이거를 연결형으로 물었을 때 그걸 쓸 수가 있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죠. 그러면 시설 관리는 뭘 말하나요 해서 지문에 가봤더니 1번에 자 바로 중간으로 가보죠. 설비 운전 및 보수 그리고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그리고 환경 안전 관리 등이다. 그래서 여기 설비 운전부터 해서 환경 안전 관리를 그리고 2번 부동산 자산 관리하게 되면 주택이라는 자산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바로 쭉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는 세 번째 줄의 중간으로 가면 그 업무는 해서 인력 관리, 회계 업무, 임대료 책정을 위한 적절한 기준과 계획, 보험 및 세금에 대한 업무 등이다 해서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까지 밑줄. 입주자 관리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말한다 이거 세 번째 줄 중간에 우편물 관리, 민원 대행, 주차 안내, 자동차 관리, 이사 서비스, 임대차 계약 후 사후 관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죠. 법원들은. 그래서 지금 공동주거 자산 관리는 방금 봤지만 여러분이 이 주어지는 1번의 시설 관리는 2번에 부동산 자산 관리는 3번 입주자 관리 이 시설 각각의 1, 2, 3에 따른 그 이 물음표 업무를 여러분이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가 요 관리에 관련된 1, 2, 3에 따른 세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 관련된 업무와 연관해서 저희가 이거를 두 번 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 기출이 됐으면 이거는 이런 형태도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형태냐면 일단은 자 공동주거 이론 중 공동주거 자산관리는 시설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입주자 관리가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서술형으로 쓰는 중에 그중에 예를 들어서 요걸 가로쳤어요. 뭐를? 자 부동산 자산을 딱 가로쳤어요. 자 그리고 자산 관리는 시설 관리, 양가로 관리, 그리고 입주자 관리가 있다 해서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또는 단어를 쓰셔야 하게 되면 뭘 써주면 돼요? 부동산 자산.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요거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에 이제 보시면 특히 나와 있는 질문 이거는 기평도 한번 준비하자 그래서 나와 있는 시설도 한번 그 다음에 입주자도 관리 물론 뒤쪽에 다 뭐가 있어요? 다 뒤쪽에 관리란 지문이 들어있다 보니까 관리란 지문까지는 가로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된 유형 있는 문제를 봐보면 관리란 지문이 이러한 뒤쪽에 일정의 공통된 지문이 다 달려 나온 거죠. 그 지문은 가로치지 않고 양가로 여러분이 기출됐던 내용들 중에 제가 이제 보죠. 어떤 내용이 있었냐. 여러분이 설비 파트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 무슨 통기관이 있죠. 무슨 통기관. 그래서 통기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각계 통기관, 습식 통기관, 결합 통기관, 루프 통 여러 가지 무슨 통기관 관이다 보니까 시험은 이제 그중에 이런 통기관이나 뒤쪽에 지문을 놔두고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 냄새를 밖으로 뺀다고 해서 이렇게 신정만을 가로쳐 요 신정만을 가로쳐서 이 신정을 기입형으로 쓰는 유형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만약 혹여 이 주거 자산 관리를 만약에 이게 업무를 연결형으로 물었던 부분을 배제하고서 요거를 세 가지를 쭉 풀어 소수령 물은 중에 여기 시설이란 지문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입주자든가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가로쳤을 때 여러분이 그 중에 시설, 부동산 자산, 입주자에서 세 가지를 쓸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정리합니다. 일단 그래서 공동주거상을 지금 제가 건너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1번의 개요나 공동택 주거론 또는 나와 있는 번호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봤던 공동택 주거 이론은 방금 봤던 여기 저희 두 번째와 세 번째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기본 과정에서 마무리해버리죠. 내용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정보 네트워크와 여기 주거자산 관리에 관한 개념은 여러 개 정리하고 주거이론은 여러분 이렇게해서 마무리를 제가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2장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 제가 마지막에 되는 공동주거 이론까지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